배달 음식 먹고 나면 남는 건 쓰레기랑 속만 더부룩해지잖아요. 집밥 해먹고 남은 돈으로 매수한 지수는 10년 뒤, 20년 뒤 든든한 미천이 되어줍니다. 안녕하세요. 송서원입니다. 고물가 시대에 외식 몇 번 하면 수십만 원은 그냥 깨지죠. 라면만 끓일 줄 알았는데 이제는 꽤나 잘해 먹고 삽니다. 절약은 덤이고요. 보통 메뉴는 즉석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킨 텐더에 라면을 먹을까 하다가 뭔가 라면엔 김밥이지라는 무의식이 치킨 텐더를 김밥 속재료로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 굽고 있는 거는 통살 안심인데 1kg에 15,000원 정도 합니다. 치킨 한 마리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사실 집밥이라는 게 귀찮음만 조금 극복하면 식비를 엄청 절약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식비 아껴서 나스닥 ETF 몇 개 더 사는 거예요. 저는 신라면 겉면을 참 좋아하는데요. 꽂힐 때는 일주일에 몇 번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정해진 레시피는 없고요. 집에 표고버섯 있길래 좀 넣어줬습니다. 레시피가 있어도 이렇게도 먹어보고 저렇게도 먹어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집밥에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귀찮음을 극복하고 집밥을 해먹는 과정이 익숙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후추랑 소금으로 간을 좀 해주고요. 압력밥솥으로 먹을 만큼만 그때그때 밥을 하는 편입니다. 김 표면에 보면 거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안쪽으로 오게끔 해서 밥 올리고 넣고 싶은 거 넣고 그냥 돌돌 말면 됩니다. 확실히 엄마가 해주는 김밥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치킨 텐더만 먹을까 하다가 뭔가 아쉬울 것 같아서 김밥 재료로 쓰게 됐는데 요리에도 정답이 없더라고요. 장사할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맛있게 먹으면 그만인 거라 꼭 완성도가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꽈리고추도 냉장고에 몇 개 있길래 초록색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넣었고요. 이유는 없습니다. 끝에 밥알 몇 개 붙여주고 마무리하면 되고요. 이렇게 했는데 싱겁거나 맛이 없으면 소스로 덮어버리면 됩니다. 그랬는데 맛있어졌다. 그러면 된 거죠. 이렇게 데이터가 쌓였고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간을 해준다거나 그럼 되잖아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직접 밥을 해 먹고 보니까 맨날 메뉴 고르는 것도 곤욕이고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혼자 먹으니까 귀찮으면 대충 때우면 되는데 학창 시절에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엄마가 아침 저녁을 해줬거든요. 아빠, 누나, 저 이 세 명의 밥을 차린다는 게 와 지금 생각하면 진짜 스트레스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30대인 지금이라도 이런 식습관으로 식비를 절약하고 있고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가고 있다는 게 나름대로 유의미한 변화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고추냉이, 스리라차, 마요네즈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죽은 김밥도 살려낼 소스였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맛있게 한 끼 잘 먹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정말 잘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체 카레인데요. 이번엔 카레용 등심을 좀 넣었고요. 대표적인 게 바몬드 카레랑 골든 커리인데 둘 다 고체 형태로 된 카레고 일본 제품입니다. 가격도 저렴하니까요. 하나 구비해두면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냉장고에 표고버섯이랑 새우가 있어서 이것도 딱히 이유는 없고 냉장고에 있으니까 넣은 건데요. 결론은 굉장히 맛있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카레에 초코우유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치킨을 민트 초코에 찍어 먹는다든지 그런 건 좀 예상을 벗어나서 상상만 해도 표정이 찡그러지는데 그런 게 아니고서야 냉장고에 잘 어울릴 것 같은 재료는 뭐든 넣어서 먹어보는 편입니다. 1인분이면 고체 카레 2개 정도 넣으면 딱 좋고요. 물량은 취향껏 조절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 계란을 풀어서 넣는 걸 좋아합니다. 약간 돈부리덮밥 느낌도 나고 맛있더라고요. 매번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과정이 어떻든 간에 내 입맛에 맞으면 그만인 거고 집밥을 해먹는 행위가 익숙해지고 거부감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궁극적인 목적은 식비를 절약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장점이 몇 개 더 있습니다. 시장 물가를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고요. 자발적 신랑 신부 수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미혼의 싱글이시라면 마이너스보단 생활력 점수에 플러스가 되겠죠. 야, 이게 일성 몇 조 집에서 해먹는 웬만한 집밥들은 한 끼에 10,000원을 넘어가는 게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5,000원 이하가 많습니다. 요즘에 시간 맞춰서 끼니를 해결해야 되는 강박에서 조금 벗어났고요.
배가 고프지 않으면 억지로 밥을 먹지 않습니다. 특히나 저녁을 패스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조금 일찍 먹고 공복 시간을 오래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커피는 여전히 잘 내려 마시고 있습니다. 요즘엔 카페 성지라는 곳에서 원두를 주로 구입하는데요. 선택할 수 있는 원두의 폭이 넓어서 자주 방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장님도 친절하고요. 환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것 같습니다. 단골 손님을 만들고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해선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집에서 직접 밥을 지어 먹는 게 편해요. 딱히 쌀을 씻고 밥을 안 치고 하는 과정이 번거롭거나 귀찮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햇반을 사서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은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귀찮으면 햇반을 사서 먹는 것도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직접 밥을 지어 먹을 필요는 없고요. 집밥을 먹고 싶은데 밥하는 게 귀찮으면 햇반은 너무 좋은 선택지인 거죠. 주식 투자든 집밥을 해먹든 뭐든 간에 본인의 성향을 아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꼭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카레 다음으로 자주 사용하는 식재료 중에 하나가 순살 닭다리살입니다. 지방도 적당히 있어서 자주 활용을 하는데요. 특히나 닭곰탕이 땡길 때 자주 먹고요. 그리고 지코바가 한 번씩 먹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도 너무 잘 사용하는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물 500ml에 당면 조금 넣고 거기에 굴소스 한 스푼, 멸치 액젓 한 스푼, 설탕 한 스푼 넣고 끓여주면 되는데요. 사실 너무 간단한데 맛도 있어서 제가 자주 먹는 것 같습니다. 레시피도 그렇고 어렵지 않고 단순한 걸 좋아하고요. 그럴 때 꾸준히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대신 레벨업이 안 되고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잡한 것도 받아들이고 시도도 해보고 했었는데 재미를 느끼기보다는 스트레스를 더 받더라고요. 스트레스는 곧 지속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결과를 초래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걸로 어떤 대단한 뭔가를 할 생각이 아니라면 쉽게 꾸준히 하는 걸 선택한 거죠. 프라이팬이나 궁중팬은 더 이상 새로운 걸 사지 않고요. 스텐펜과 다이소에서 구입한 코팅팬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찌개용이나 구이용 같은 용도랑 크기에 맞게 종류별로 구비되어 있으면 너무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가지고 있는 걸로 최대한 활용을 하자는 주의고요. 그래서 궁중팬으로 굽고 볶고 끓이고 다 하는 편입니다. 애초에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에서 시작하는 건 손해볼 리스크가 큽니다. 요리만 해도 그래요. 젓가락, 숟가락, 식기류, 가전제품, 식재료들까지 한번 발들였다가 지속하지 못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시작해서 습관을 들이고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요리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인 게 유튜브가 있습니다. 장비 다 사고 여행 가서 열심히 찍고 업로드까지 했는데 다음 영상까지 몇 개월이 걸리고 그러다가 포기하고 다 정리합니다. 완벽주의가 장점도 있지만 때로는 추진력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요리부터 시작해서 꼭 집밥 먹는 행위에 익숙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단점보단 장점이 많기 때문에 ETF 투자만큼이나 집밥 해먹는 건 진짜로 추천합니다. 스텐펜 하나, 궁중팬 하나면 제 기준에선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물건이 많아지면 결국 관리가 일이고 스트레스거든요. 설거지거리 늘어나고 팬 수명 신경 써야 되고 각종 소스류 사면 보관할 공간도 부족해서 거기에 또 스트레스 받는 것 자체가 에너지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리뿐만 아니라 제 일상 전반이 조금씩 미니멀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남들 사는 거, 남들 해보는 거 다 따라하려다 보니까 집안에 쓰지도 않는 물건만 쌓이고 통장 잔고도 시간이 지날수록 얇아졌는데요. 인스타나 유튜브 보면서 예쁜 식기 세트나 가전제품 보면서 높아질 삶의 질을 생각하면서 구매한 물건들이 집 구석구석에 먼지 쌓여가는 걸 보면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막상 사놓고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쓰기도 힘들고 닦아서 집어넣는 게 더 일이었습니다. 결국 나한테 필요한 건 거창한 장비나 어떤 새로운 식기류가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얼마나 유용하게 쓰느냐였습니다. 비싼 도구 없어도 궁중팬 하나로 찌개도 끓이고 제육볶음도 하고 치킨 텐더도 튀기면 그만입니다. 나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알아가다 보니까 물건을 살 때도 기준이 꽤 명확해졌고요. 단순하게 살아가는 게 결국 돈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자 내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비결이더라고요. 절약이나 저축이라는 게 거창하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무작정 참는 거라고 생각하면 오래 못 가고요. 먹고 싶은 거 억지로 참으면서 스트레스 받다가 한 번에 폭식하거나 충동 구매로 터져버리면 안 하니만 못 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좋아하는 맛있는 걸 먹으면서도 그 과정에서 소소한 재미를 느껴야 지속이 되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해 건강하게 한 끼 차려 먹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돈이 아껴졌다는 선순환이 만들어져야 스트레스 없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요즘 배달앱 들어가서 메뉴 몇 개 담다 보면 기본 2, 3만 원은 그냥 넘어가잖아요. 배달비에 최소 주문 금액까지 맞추다 보면 한 달에 배달 음식으로만 나가는 돈이 수십만 원입니다. 예전에는 퇴근하고 지쳤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핑계로 쉽게 앱을 열고 손가락 딸깍으로 몇만 원 그냥 나갔었는데, 그렇게 번거로움을 핑계로 흘려보내던 돈을 잡아서 매달 나스닥 ETF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겁니다. 당장 외식 한번 해서 얻는 자극적인 즐거움보다 내 계좌에 ETF 주식 수량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걸 볼 때 오는 개운함과 뿌듯함이 훨씬 큽니다. 배달 음식 먹고 나면 남는 건 쓰레기랑 속만 더부룩해지잖아요. 집밥 해먹고 남은 돈으로 매수한 지수는 10년 뒤, 20년 뒤 든든한 미천이 되어줍니다. 내가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 남들이 다 사먹고 소비할 때 나는 나만의 속도와 기준을 지키고 있다는 그 감각이 참 좋습니다. 고물가 시대라고 주변에서 다들 살기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이야기하지만 내 손으로 내 식비를 컨트롤할 줄 알면 그런 외부 변화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내가 직접 마트에 가서 재료 사고 요리하고 남는 건 냉동실에 보관하는 이 직관적인 과정이 나를 훨씬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자발적으로 시작한 이 생활력 다짐이 훗날 제 미래의 생각보다 훨씬 큰 자산이자 강력한 무기가 될 거라 믿고요. 많은 분들이 미니멀 라이프나 절약을 시작할 때 너무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식단표 다 짜고 냉장고 지도 만들고 무지출 챌린지 하고 하면서 거창하게 시작하니까 3일을 못 가서 지치게 되는 거거든요. 완벽하게 하려다 보면 시작도 하기 전에 지치고 중간에 작은 실수만 해도 이번 달은 망했다면서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요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레시피나 예쁜 플레이팅이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듯이 내 삶을 정돈하는 일도 작은 습관 하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냉장고에 굴러다니는 버섯 하나 넣고 볶음밥을 해서 먹고 남은 치킨 텐더로 김밥 말아 먹고, 어떤 그런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거창한 완벽주의는 버리고 쉽게 시작해서 꾸준히 해나가는 집밥이든 재테크든 아니면 미니멀 라이프든 결국 다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해내려다 스트레스 받고 포기하는 것보다 조금 엉성하더라도 매일 지속해 나가는 가치가 훨씬 크니까요. 남들의 시선이나 남들이 정해놓은 표준에 맞출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내가 만족하고 내 통장이 든든해지면 그게 나만의 정답인 거죠. 오늘 퇴근길에는 마트에 들러서 간단한 식사 재료 아무거나 사와서 대충 볶거나 끓여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레시피 없어도 되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고추장이든 마요네즈든 집에 있는 소스 아무거나 곁들이면 다 맛있는 요리가 됩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해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입맛을 알게 되고 집밥이라는 행위 자체가 내 삶의 편안한 루틴으로 자리 잡게 될 겁니다. 처음엔 식비를 아끼려고 시작한 집밥인데 돌아보면 내 공간을 정돈하고 내 건강을 챙기고 나아가서는 내 경제적 자유까지 한 걸음씩 준비하는 가장 완벽한 자기계발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완벽하진 않겠지만 가벼운 시작으로 여러분만의 알뜰하고 정갈한 일상을 차곡차곡 채워나가시길 바랄게요. 늘 건강하시고요. 행복만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